안녕하십니까. 우리 고스 김명중 회장입니다. 오늘은 오래 살려면 반드시 줄여야 할 영양소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합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좋아요 이거 필수적입니다. 더 놓으시면 여러분에게 그대로 그것이 전달이 됩니다. 또한 유튜브에 우리 코스 TV라고 검색하십시오. 그러면은 연결이 됩니다. 거기에는 수십 편의 영상들이 나옵니다. 보고 싶은 영상도 있을 것이고 다시 본다든지 또는 처음 들어본 영상도 많이 있으니까 꼭 들어가셔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것으로 만드신다면은 사업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니까 영상이라는 영상 다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밴드 우리 코스에 속히 가입하십시오. 우리 코스라는 밴드에 들어가시면은 자료는 다 거기에 있어요. 다운을 받아서 여러분 것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 oocos.com에도 가입하셔서 거기에 있는 내용도 공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반드시 오래 살려면 줄여야 할 영양소가 있다. 헬스조선의 이해나 기자가 12월 18일 날 입력한 내용을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가장 건강한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섭취 비율은 5대 3대 2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탄수화물이 5, 지방이 3, 단백질이 2 이런 비율로 먹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나라 성인의 평균 영양소 섭취 비율은 탄수화물이 약 67%, 지방이 17%, 단백질이 약 14%로 나타났다라는 내용입니다. 건강한 식단을 위해서는 탄수화물은 더 적게 하시고 지방과 단백질은 좀 더 섭취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건강하게 오래 살려면은 탄수화물 섭취 비율을 줄여야 한다는 국내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가장 건강한 섭취 비율은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섭취 비율이 방금 이야기한 대로 5대 3대 2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이 탄수화물 섭취가 많아요. 이게 문제가 붙는 것. 좀 이따 다시 내용을 상세히 말씀드리기로 합니다. 그리고 지방, 단백질 섭취는 부족하다는 주장이 제기가 됐습니다. 강남 세브란스 병원 가정의학과 이지원 교수, 용인 세브란스 병원 가정의학과 권유진 교수 연구팀은 2007년에서 2015년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분석해서 18일 이같이 밝혔다는 것입니다. 연구팀은 국민건강영양조사에 참여한 성인 73,353명 중에서 조사 당시 암과 심혈관 질환이 전혀 없고 영양 자료가 있는 42,192명을 추적 조사를 했더니 사망률이 가장 낮은 영양소 섭취 비율을 분석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우리나라 성인 평균 영양소 섭취 비율은 탄수화물 약 67%, 지방 약 17%, 단백질 약 14%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사망률이 가장 낮은 비율은 탄수화물 50에서 60%, 지방 30에서 40%, 단백질 20에서 30%로 분석이 됐습니다. 이게 사망률이 가장 적은 비율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건강한 식단을 위해서는 탄수화물을 이제 줄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 적게 하고 지방, 단백질은 더 많이 섭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지원 교수는 보건복지부의 2015년 한국인 영양소 섭취 기준에도 탄수화물을 총 에너지의 55에서 65%, 단백질은 7에서 20, 지방 15에서 30%로 권고하고 있는데 이 기준보다도 지방과 단백질을 조금 더 섭취하는 것이 좋다. 기준보다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탄수화물과 지방을 적정 비율보다 더 많이 먹거나 적게 섭취하는 것은 모두 사망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습니다. 적정 비율보다 더 많이 먹거나 더 적게 섭취하면은 두 가지 다 사망률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탄수화물 50%보다 적게 먹으면 사망 위험이 1.313배 증가했고 60%보다 많이 섭취할 때는 1.322배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지방은 30%보다 적게 섭취하면 사망 위험이 1.439배, 40%보다 많이 섭취하면 3.255배가 증가했다는 것이고, 단백질은 적게 먹거나 많이 섭취해도 사망 위험에는 차이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권유진 교수는 각종 성인병을 줄이고 사망률을 낮추기 위해서는 탄수화물을 줄이더라도 야채나 통곡 등 복합 탄수화물을 섭취를 하고, 지방을 섭취할 때 동물성 위주의 포화지방, 트랜스 지방 섭취보다는, 이게 중요합니다. 포화지방은 다 동물에서 나오고, 트랜스 지방은 변형된 지방이에요. 요리할 때 쓰이는 기름들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일부는 과자라든지 이런 음식이나 식품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을 먹지 말고 가급적 견과류, 생선, 올리브유 등 불포화 지방을 섭취를 늘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방을 늘려라 한다는 것은 불포화 지방 섭취를 늘리라는 것이지, 포화 지방을 늘리라는 뜻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지원 교수는 미국과 유럽에서는 이와 같은 연구가 있었지만 우리나라는 물론 아시아에서는 관련한 연구가 없었다라고 말하면서 만성 질환 예방과 사망률을 낮추기 위한 영양소 섭취 기준 검토가 앞으로는 필요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탄수화물, 이게 이제 주로 많이 들어있는 게 밥입니다. 탄수화물은 입에서 잘근잘근 이제 소화가 한번 과정이 이루어지고 식도를 따라 위로 넘어간 두 번째 위에서 또 소화가 됩니다. 소화가 된 것은 십이지장을 거쳐서 소장, 작은 창자를 지나갈 때 포도당으로 흡수가 됩니다. 탄수화물이 포도당으로 잘게 부셔서 만든 다음, 탄수화물은 고분자이기 때문에 섭취가 안 됩니다. 작은 창자에서는 포도당으로 변한 것을 섭취하게 되고, 그 포도당은 다시 간으로 가서 보관이 됐다가 활동할 때마다 심장으로 보냅니다. 심장으로 보내서 동맥을 따라 온몸을 이렇게 흐르게 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 에너지원입니다. 에너지원인데, 중요한 것은 이게 쓰고 남은 에너지, 즉 포도당이 많을 경우, 쓰고 남은 포도당이 많을 경우에는 지방으로 보관이 됩니다. 지방으로 변형이 돼서 보관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온갖 비만과 함께 성인병을 일으키는 주범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여기서 판단하실 것은, 하루 3번 탄수화물은 먹어야 됩니다. 그런다면은 공깃밥 한 그릇을 기준으로 했을 때 3번 먹으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더 중요한 것은 공깃밥 3그릇을 아침, 점심, 저녁으로 나누어서 이렇게 드셨으면은 간식으로 탄수화물이 많은 빵, 과자, 밀가루 음식, 튀긴 거, 뭐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탄수화물은 이것을 먹질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공깃밥 3그릇을 아침, 점심, 저녁에 먹고 나서도 운동이 부족한 사람들은 남은 포도당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또 성인병을 일으키는 주범이 됩니다. 그런데 이 탄수화물이 비만으로 갈 수가 있냐 하고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은, 탄수화물이 포도당으로 분해가 되고 소화 흡수가 된 다음 쓰이고, 탄수화물은 에너지로 태워져서 쓰입니다. 태워져서 쓰고 남은 포도당은 전부 다 지방으로 이제 저장이 되는데, 이게 운동이 이제 부족했다든지, 또 한편으로는 이거 먹고도 여성들은 특히 튀긴 걸 좋아합니다. 튀긴 것 속에도 탄수화물이 많아요. 거기에 또 트랜스 지방도 많습니다. 그렇게 튀긴 거라든지 전부친다고 할까요? 거기에도 밀가루가 들어가기 때문에 또한 많아요. 그러니까 간식을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꼭 하시고자 하면은 야채, 과일 이러한 종류를 이용하시는 게 좋지, 여러분들 탄수화물이 많이 들어있는 간식은 전혀 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됐을 때에는 그게 비만으로 가고 또 성인병을 일으키는, 그게 단초가 되고 그 기초가 되기 때문에 탄수화물은
적게 드실수록 좋습니다. 이게 밥도 공깃밥 이렇게 볼쑥 올라올 정도로 하지 마시고 깎아서 드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탄수화물이 우리를 병들게 하는 주범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방을 늘리라고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지방은 마지막 부분에서 설명했습니다만은 불포화 지방을 말합니다. 즉 다른 말로 하면 식물성 지방이나 생선의 지방을 말합니다. 그건 불포화 지방입니다. 그런데 소고기, 돼지고기 같은 포화 지방은 이 우리 몸에 들어가면은 나쁜 콜레스테롤로 흐르다가 저장이 됩니다. 저장이 돼 가지고 결국은 비만으로 가는 주범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불포화 지방을 드시는 것이 좋겠다. 좋겠다가 아니라 당연히 불포화 지방을 드시고, 포화지방 육류에 들어 있습니다. 포화지방은 그것은 안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드신다 하더라도 완전히 줄여서 드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단백질은 우리의 수명을 많이 먹는다고 수명이 줄어들거나 적게 먹는다고 또 수명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단백질은 다소 많이 드셔도 되는데 이게 이제 단백질 위주의 식단을 꾸미다 보면은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 요산이 많이 발생합니다. 단백질 우리 몸에 들어가면 아미노산으로 흡수가 되고, 아미노산은 우리 몸의 각각 뼈와 근육과 이런 데에 만드는 원료로 쓰입니다. 원료로 쓰이고 에너지원으로는 쓰이지 않아요. 탄수화물이 포도당이 에너지원으로 태워서 쓰지만은 단백질은 태워지질 않고 뼈와 골격계에 이루는 곳에 가서 쓰이게 됩니다. 근데 많이 드시면은 이제 이게 쓰고 남은 아미노산 종류가 이게 이제 요산으로 많이 발생이 됩니다. 태워진 것도. 그래서 요산이 이제 관절 마디마디에 바늘처럼 들어가서 쿡쿡쿡쿡 쑤시게 하는 통풍에 걸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같은 단백질이라도 너무 많은 양을 먹으면은 통풍에 노출이 된다. 그럼 통풍은 평생 불치병입니다. 엄청난 통증으로 참을 수 없을 정도인데, 주로 발가락, 엄지발가락이라든지 이런 데 주로 많이 생깁니다. 통풍은. 그런데 이제 이게 바람만 스쳐도 아프다고 해서 통풍이라고 합니다. 단백질을 고단백으로 너무 많이 섭취해도 그렇게 문제가 있다. 그래서 아까 권장량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권장량 그대로 그것을 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너무 많이 먹거나 너무 적게 먹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내 몸이 불편하게 된다. 이것을 예방하는 것은 셀젤 전신욕입니다. 셀젤을 전부 바르고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바른 다음에 사우나나 이런 데 들어가서 한증을 하시든지, 지사나 우리 피부관리하는 샵에 가서 한증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 가서 약간의 돈이 들지만 날마다 가서 하시든지 또는 2, 3일에 한 번씩 하시든지 그렇게 해 주시기를 적극 권장합니다. 그리고 식전에는 건미당, 식후에는 완미당 또는 정미당도 수시로 드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여러분의 건강이 장수로 가는 지름길이 된다는 것을 덧붙여서 설명드렸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은 쓰고 남은 이런 것들이 배출이 돼야 됩니다. 이게 저장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셀젤을 바르고 한증만 해도 확실하게 지방이 연소돼서 제거가 되기 때문에 지방으로 설사 저장이 된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도 결국은 다 제거가 되기 때문에 안심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 대신에 자주 하셔야 됩니다. 특히 비만 같은 경우는 날마다 하셔야 돼요. 날마다. 복부만 하시든지 어느 특정 부위만 하시든지 전신을 관리를 받든지 샵이나 우리 지사에 가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건강 미인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 본사의 최대의 지향 목표입니다. 온 인류를 건강하게 해드리고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개발을 하게 됐고, 그것을 여러분을 통해서 실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에게는 우리 코스를 만나서 부를 창조하고 많은 돈을 버신 다음에 선한 일에 사용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